풍산자 반복수학 수학 상이고요. 여러가지 방정식 세 번째 강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번 시간은 페이지 2페이지만 할 거예요. 123이랑 124만 할 건데 처음에 하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문제 틀이 정해져 있어서. 근데 말 그대로 문제식 한 줄 한 줄을 이해하는 과정을 좀 어려워하고, 이제 124페이지는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위아래 개념이 좀 어색한 학생들은 조금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일단 123페이지부터 볼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이거는 방정식 때도 여러분이 했는데 푸는 과정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그러니까 부등식에 주어졌고 공통부분 찾아주는 것만 조금 신경 써주면 돼요. 그리고 방정식에 했더라도 또 막상 보면은 어색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거기 이제 개념 박스는 일단 무시하세요, 여러분. 페이지 123의 개념 박스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바로 문제를 보세요. 18-1번이고요. 여기에서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이런 거는 일단 좀 쉽게 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인데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 절대값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값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절대값 A라는 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A라는 위치가 있으면요. 원점이 있고 A라는 위치가 있으면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리니까요. 거리기 때문에 거리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거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자, 물론 절대값이 0이 될 수는 없나요? 0이 될 수는 있어요. A가 어디에 있으면요? 원점에 위치한다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범위를 가져요.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범위를 가져요.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유는 거리라서요. 자, 근데 A가 여기 있을 때도 이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하지만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쉽게 말해서 0보다 작은 곳에 있어도 이 거리는 절대값 A일 거잖아요. 거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절대값을 설명을 할 때 알맹이가 A가 양수냐 음수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숫자로 해볼게요, 여러분. 원점이 있고요.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 거리는 얼마냐면 1이고요. 이 거리도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어떤 절대값을 가질 때 이 절대값이 만약에 1이라는 거리예요. 거리를 갖는다고 하면 A가 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맹이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볼게요. 이건 현재 양수예요, 여러분.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양수고 이건 현재 음수입니다, 여러분. 현재 음수예요. 이해될까요? 현재 음수예요. 그쵸? 자, 근데 실제 그 숫자들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운 값이 어떤 그 알맹이와 어떤 관계를 얻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알맹이는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이 알맹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알맹이와 그 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관계요. 자, 그랬을 때 그 관계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절대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알맹이에 따라서요. 다시요. 절대값 A가 1이라고 했을 때 다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절대값의 결론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죠? 양수가 나와야 되죠. 절대값의 결론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요. A가 풀마 1이니까 1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절대값 씌워도 1이에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 자, 거리니까 당연히 양수 1이 나와야 돼요. 단 이게 지금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알맹이가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값을 절대값 씌우면 왜 1이 되느냐? 마이너스 값에다가 뭐를 붙여서 마이너스 값에다가 여러분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라고요.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뭐로 만들자? 양수로 만들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맹이가 음수면 양수로 만들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시요. 자, 이 절대값 A라는 건 결국 A를 뜻합니다. 거리니까요. 마찬가지 이 A도 A를 뜻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양수잖아요. 근데 이 위치는 실제로 음수가 있을 위치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음수가 돼야 되는 위치라고요. 그래서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할 거지만 절대값 A라는 거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요. 하나는 A라고 표현해요.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언제는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한다고요. 왜요?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유는 절대값은 거리라서 값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이 관계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절대값 범위 나누는 게 편해져요. 다시요.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절대값은 뭐를 뜻한다고요?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뜻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알맹이가 음수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음수면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절대값이 이렇게 문자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절대값이 문자로 주어졌을 때 절대값 결과물은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A가 음수라면 얘가 마이너스라면 앞에 마이너스를 만들어 붙여서 둘 다 플러스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물이 마이너스 A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A가 음수라서.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면요.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한다면 절대값 X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x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여러분 그 거리가 4보다 작대요. 그 말은 원점이 있고요. x가 있는데 그 거리가 4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반대로 했을 때 4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4가 있겠죠. 그거보다 작다고요. x라는 거리는. 이 결과물에 의하면 x의 범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4까지 갈 수 있는 거죠. 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4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다시요. 문제에서의 범위는 어디까지 줬냐면은 4까지 줬어요. 근데 4까지라는 거는 음수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까지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x 범위는 x까지의 거리가 4보다는 짧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x는 4보다는 작을 거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클 거라고요. 그 사이에 있어야 거리가 4보다 작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이해가 된 다음부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풀마로 붙여서 푸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18-2번 볼게요. 18-2번은 똑같은 논리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x 플러스 2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x 플러스 2라는 게 있는데 6 이상이래요. 이 말은 원점에서 0에서 어디까지의 x 플러스 2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거리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좌표로 봤을 때 6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점이 있고요. 여기 6이 있어요. 근데 x 플러스 2까지의 거리가 6까지의 거리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멀리 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6 이상이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자, 또 하나는요. 왼쪽으로 갔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6만큼 있을 거예요. 근데 x 플러스 2라는 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보다 더 멀리 갔다는 거잖아요.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거리가 6 이상이다. 6이거나 6보다 크다라는 거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번엔 x 플러스 2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6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x가 4 이상입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8 이하입니다. 이렇게 값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수직선으로 할 거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수식으로 기계적으로 풀 거라는 거. 이거를 자꾸 이해를 하고 반복하면 이 기계적인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믿고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하세요. 그냥 해설만 보면 그냥 수식으로 딱딱 풀어놔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갔을 때, 특히 문자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수직선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건 사실 이 문제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거 아마 해설을 보면 문제를 그냥 풀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냥 스킵을 할게요. 이 문제는 스킵을 하고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다만 문제를 살짝 바꿔서 다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대값 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고 3 이하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다시 우리 수직선 개념으로 본다면 원점이 있고요. 1이라는 좌표와 3이라는 좌표가 있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가 있어요.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도 왜 쓰는지 알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과 3이 기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요. 요 1과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서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A라는 범위는 누구보다 1보다 크고 3 이하이거나 A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런 범위를 가질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수직선 안에서 이해를 하시고 직관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개념 박스로 올라가 보면 첫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 기계적으로 풀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두 번째 a, b가 양수일 때라고 나와 있죠. 자, 왜 양수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번 문제가 오류가 있다, 그 18-3번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계적인 접근을 제가 지금 다 수직선으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인 이해를 도우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수직선 그리면서 처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편해집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18-4번을 보면은 이제 18-3번에서 제가 좀 오류가 있어요 라고 했던 거를 18-4번에서 다시 좀 다른 형태로 주어진 건데 문제를 일단 양변에 3을 더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x 더하기 5가 생기고요. 3을 더하면 13이 나오겠죠. 자, 이래 놓고 이거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x 더하기 5가 5 이상 13 미만이거나 아니면 x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마이너스 5 이하이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직선이 있고 원점이 있고 여기 5랑 13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3이라는 기준점이 있을 건데 x 더하기 5라는 거는 이 사이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x 더하기 5라는 건 이 사이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요. 이제는 조금 빨리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각각의 범위가 생기는 거고 그 각각의 범위에 맞춰서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자, 1번을 보시면 양변에 5를 빼겠죠. 그럼 8에 아이고 흥분했네요. 8에서 5가 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흥분하다 보면 계산 실수하기 좋아요. 시험 때에서 침착하셔야 됩니다. 양변에 이제 5를 빼주면 마이너스 10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참 침착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 가지 답을 내고 각각 해서 그냥 답 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처음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돼서 익숙해지면 그때는 수직선 당연히 안 그리죠. 언제 그려요? 그거를 그냥 짝짝 풀면 되는데 처음에 이해하시는 과정에서는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8-5번을 볼게요, 여러분.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거 방정식에서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중3 때도 중2, 중3 때 어려운 문제집에서 분명히 봤고요. 특히 중3 때도 많이 봤고요. 뭐 루트 나오고 하면서 하여튼 이런 게 나오고, 우리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서 1차 방정식 할 때도 분명히 봤던 내용인데, 막상 또 본다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기계적으로 풀어주세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풀 거냐면, 일단 알맹이가 0 되는 값들 먼저 확인해 주세요.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값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x가 0이 되는 값에서 0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이래 놓고 범위를 세등분을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쪼개 놓고, 그래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20년도 더 지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우던 방식인데, 중학교 때까지 가면 좀 나이가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배우던 방식인데 이게 제일 깔끔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배웠지만 뭐 제가 배워서 꼭 그런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과정에서 다른 거보단 이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면은 순서대로, 범위도 이렇게 순서대로 잡을 거예요,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잡았고요. 하나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호는 크다한테 주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쌤들도 다 그렇게 범위를 나눠서 채점을 하니까 학교쌤들의 방식에 맞추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다한테 등호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값이 둘 다 마이너스로 풀린다는 거예요. 두 절대값이 둘 다 마이너스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 3보다 작다인데 요 절대값 두 개가 다 마이너스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자, 제발 괄호치세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부등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구간이요.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쪽이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1쪽이 플러스니까 여기서 x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 게 x 플러스 1이에요. 이 부분은 플러스로 풀리고 0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절대값 x는 마이너스 풀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린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 구간에서 둘 다 플러스라는 거는 이 절대값 모두 다 플러스로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고 이 순서에 따라 부호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호를 잡아주시면 그대로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제가 또 계산을 잘못했네요. 아이고. 자, 마이너스 1,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발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이에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문제의 조건은 이 범위 안에서 푸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공통부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공통부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셔야 돼요. 부탁입니다. 공통부분 찾아주세요. 그냥 답 나왔다고 와 그러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x가 사라져요. 그래서 1과 3이 남죠. 이거 말이 되죠. 말이 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면 근이 없는 거고요. 모든 실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2번은 이런 조건 안에서 푼 게 모든 실수잖아요. 그럼 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해서 저 조건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2x가 2가 나와서 x가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세 번째 이 조건 안에서 푼 결과물이 이거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다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x가 0에서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확인을 하러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경우는 각각 서로 독립된 경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 또는이에요. 이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 또는 이 조건일 땐 이렇게, 또는 이 조건일 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들이 우연히도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이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또 0보다 작다인데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얘가 다 연결이 돼 버려요, 여러분.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답이 결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결론이 나는데, 모든 문제가 연결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우연히 연결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답을 낼 때 마지막에 확인은 해봐야 돼요. 연결이 되는지. 무조건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 안 되는 문제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에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조건에 맞춰서, 각각의 조건에 맞춰서 식을 쓰는 방식, 이 해당하는 부호들 있죠. 이 부호들을 활용해서 식을 쓰는 방식, 그리고 해당하는 조건과 공통 부분을 찾는다. 이 과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요즘 이게 아무리 안 나온다 해도 거의 매 학교마다 거의 하나씩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건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연습을 해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학원 내신 대비 프린트에도 아시죠? 정말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귀찮아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넘어가서 볼까요? 18-6번 문제고요. 문제는 똑같아요, 여러분. 뭐 오른쪽에 x 더하기 6이 있는데요, 그리고 쫄지 마시고요. 똑같이 풉니다. 범위 3개로 나눌 거고요. x 플러스 2쪽,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 2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알맹이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2고 이쪽은 1이잖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0이 되는 값 작은 거부터 왼쪽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일단 동일하게 가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왼쪽부터 쓸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 범위는 x가 크다한테 등호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1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 잘라주시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6. x 플러스 6은 절대값 아니니까 그냥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1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얘는 플러스 그대로,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6이 있을 거고요. 이쪽은 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이러고 나서 다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러고 나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차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또 급하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래 놓고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통 부분은 그리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랬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얘가 더 왼쪽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7이.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7도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공통 부분은 얘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3분의 7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무조건 공통 범위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무조건 공통 범위예요. 자, 두 번째 거 계산하시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나올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이고요. 근데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공통 부분 없죠. 그럼 이거는 해가 없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답을 아예 안 쓰시면 돼요. 그냥 그냥 아예 2번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없는 거예요. 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1 이상일 때
계산하시면 x가 5 이상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통부분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1 이상일 때 그리고 5 이상일 때, 그럼 공통부분은 x가 5 이상인 게 되죠. 그래서 x가 5 이상입니다 라는 거고, 이거는 위에 18-5번 문제와 다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답은 그냥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일단 이거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잡아 놓으시고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서 풀마 가지고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근데 제발 부탁이니까 나온 답이랑 뭐 한다고요? 공통부분. 나온 답이랑 공통부분. 해가 없네요? 그럼 공통부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제발 공통부분까지 확인해 주세요. 정말 이거 깔끔하게 시험 때 잘 풀어내고도 공통부분 확인 안 해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긴장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늘 문제를 풀던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습관을 잘 잡아놓고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적인 풀이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야 죄송합니다. 정말 긴장했을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막 급하고 하더라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자꾸 연습을 모범 답안처럼 하셔야 돼요. 귀찮아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절대값 마무리하고요. 이제 124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부등식과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맨날 그래프를 그림이라 그러니까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부등식을 이해하고 해석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그림이 있다 치고요.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 칠게요. 이 하얀색을 F라고 하고요. 빨간색을 G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그림이 누가 더 위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점을 B라고 할게요. 그래서 X가 A보다 왼쪽, 다시 말하면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X 기준으로 A보다 왼쪽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림이 누가 더 위에 있냐고요. 흰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흰색, 여기 있는 흰색 있죠? 이 부분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을 거라고요. 말 그대로 위에 있잖아요. 그럼 흰색에 해당하는 게 누군데요? F죠. 빨간색은 G고, 그럼 F가 위에 있으면 F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X가 A하고 B 사이일 때는요, 빨간색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 보이실까요? 빨간색이 더 위에 있다. 빨간색이 흰색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때는 빨간색이 누구예요? G잖아요. G가 더 크다예요. 위에 있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X가 B보다 클 때, 이때는 다시 F가 G보다 큰 거죠. 왜요? 흰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빨간색보다. 빨간색은 이쪽이고요. 이렇게 범위를 잘라서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범위를 제가 총 3가지로 자른 거거든요. A 기준, 그 다음에 B하고 A 사이, 그 다음에 B보다 클 때. 이 각각을 잘라서 누가 더 위에 있냐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림이 계속 꼬여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할게. fx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거는요, fx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0이라는 건 x축이에요. y값이 0인 거기 때문에 x축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fx가 x축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 밑에 있다로 다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다, 작다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 124페이지가 풀리고요. 그리고 124페이지도 사실 간단히 나온 거예요. 그냥 기본 개념을 설명한 건데, 이게 안 되면 이제 2차 부등식 가서 그림이, 그러니까 식도 복잡해지고 그림이 복잡해질 때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이게 적어갖고 위아래가 계속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124페이지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개념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박스는 사실 크게 보이실 건 없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된다면 바로 이제 문제를 볼게요. 19번 그림을 이제 볼 건데요. 제가 그림을 2가지를 그려놨어요. 하나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비스무리하게 그린 거고요. 또 하나는
한 곡선과 한 직선이 만나는 점만을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X축, Y축 버리고 만나는 점만을 따진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고 푸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걸 되도록이면 따로 그리시는 게 편하고요. 자, 1번 먼저 볼게요. fx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이제 곡선만 놓고 보시면 돼요. 곡선만 놓고 볼 때 아까 우리 약속을 했죠. 0보다 크다라는 건 뭐라고요? x축보다 위에 있다. f는 곡선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만 가야 돼요? C까지만 가야 됩니다. D는 아니에요. D는 교점이기 때문에 C까지가 X절편. 그래서 답은 X가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가 답이에요. 자, 두 번째요. GX가 0보다 작대요. 이번엔 GX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0보다 작은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까지만 가요? 말 그대로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fx랑 gx랑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요. 다시 말하면 만나거나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fx가 곡선이에요, 여러분. 그럼 만나거나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만나거나 위에 있다. 그래서 자, 등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등호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A에서 D까지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fx가 gx보다 작대요. 다시 말하면 곡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x가 a보다 어떻다? 작다. 또는 x가 d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은 그림을 좀 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크다라는 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작다는 그림 밑에 있다. 그리고 0이랑 비교하는 거는 x축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x축이요.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문제가 편해집니다. 자, 이제 옆에 볼게요. 20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일단 20번 그림 그리고 오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단 y축을 안 그렸어요.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는 y축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에서는요. 무조건 y축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y축은 일단 버려버렸고요. 일단은 한 번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원래 있는 그림에서 별개로 교점만 있는 거를 따로 그리는 게 편한데 이제 좀 다시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fx가 아래로 볼록이고요, 여러분. gx가 위로 볼록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림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0은 우리가 x축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부분이요.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x가 c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f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등호를 붙였으니까 우리도 등호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gx는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고요. gx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0은 우리한테 x축입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x축 밑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d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fx랑 gx랑 비교했는데 gx가 위에 있는 걸 말한대요. gx가 위에 있는 부분이요. 어디만 돼야 돼요? 여기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gx가 위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 gx가 위에 있는 부분이요. 말 그대로 gx가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등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만한 게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번째 여기다 적을게요. fx랑 gx랑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fx랑 gx랑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fx랑 gx랑 부호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나오면은 좀 귀찮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좀 귀찮아요, 여러분. 자, 다시요. 곱한 게 0보다 작을 때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양수일 때 그리고 gx가 음수일 때 하나랑 두 번째는 fx가 음수이고 gx가 양수일 때를 풀어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호가 다르다 그랬지 누구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요. 곱한 게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러 갔는데 일단 첫 번째에서 fx가 0보다 크대요. fx는 0보다 크고 gx는 0보다 작대요.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요. 자, 다시요.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작은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달래요. 동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우리가 1, 2번에서 이미 비스무리한 걸 찾아놨거든요. 1, 2번에서요. 1, 2번에서 비스무리한 걸 찾아놨어요, 지금.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작다. 찾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되도록이면 따로 그리시는 게 편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단 최대한 이 그림 안에서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 fx랑 gx가 동시에 자, 다시 fx는 0보다 크고 gx는 0보다 작다. 자, fx가 0보다 큰 부분을 따져보면요. fx가 0보다 큰 부분이요. fx가 0보다 큰 거는 아까 이 부분이에요. 노란색이었던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고요. 이번에는 gx가 0보다 작다. g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돼요. 자,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거는 자, 물론 이것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거는 이게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C는 그러니까 C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C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C보다 작다는 건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C보다 작은 거. 그리고 A보다 작다는 것도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통 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요. 자, 여기에 C가 있어요. C보다 작은 상태고요. 여기에는 가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A가 있어요. 그러니까 A보다도 작은 거니까 공통 부분은 A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다 보니까 D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 오다 보니까 F보다 또 크다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럼 공통 부분은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F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뭐가 크다 작다라는 건 그림 그리고 y 값으로 비교하는 거지만 정의역이 x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값은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적절하게 수직선을 그려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나마 수직선이 여러분 덜 헷갈립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큰 걸 원한대요.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큰 걸 원한대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답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C하고 D 사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반대잖아요, 여러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지금 반대잖아요. 요 1번과 2번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이미 오른쪽, 여기 왼쪽이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제외한 사이값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풀어야죠, 여러분이. 맞게 f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gx가 0보다 크다 라는 그림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만 결국은 1번의 반대가 2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답은 그냥 쉽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답은
이것 또는 이거입니다 라고 답을 내면 돼요. 해석은 그렇게 하시고 답을 낼 때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프 안에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림 안에 뭐 x 값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뭐 a, b, c, d, a, b, c, d, e, f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4번에 2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두 번째 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교점은 아예 빼버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4번에 2번을 풀 거거든요. 4번에 2번이 뭐였냐면 f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gx가 0보다 크다. 이걸 풀 거기 때문에 그냥 x축과의 관계식만 찾아왔어요. 일단 fx가 0보다 작은 거. fx가 얘죠. 얘가 fx고 요 밑으로 오는 게 gx입니다, 여러분. 자,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뭐를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요, 여러분. fx가 0보다 작다. 여기에요. 여기요. 자, 그리고 gx가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겠다고요. 이 위에다가 그대로 수직선을 나타낸다고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A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D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F가 있어요. 물론 다 뚫려 있습니다. 문제에서 0보다 크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한 거는 C에서 올라와서 F까지 와요. 그리고 g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다시 a에서 올라와서 d까지 내려와요. 이거의 공통 부분이니까 c에서 d가 되는 거죠. 될까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그나마 덜 헷갈려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제가 위에서 수직선으로 풀어버렸잖아요. 똑같아요. 2번 같은 경우도 수직선으로 푸는 게 그나마 덜 헷갈리고요. 매번 이렇게 풀 건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익숙해지면 그냥 그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동안은 되도록이면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 부분을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문제가 조금 더 답을 내는 과정이 좀 수월해질 거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뭐가 더 크다 작다라는 거는 fx가 gx보다 크다 또는 작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림이 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다, 아래다, 크다, 작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그림을 이해하는 게 편해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124페이지를 풀어주세요. 다 풀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꼭 다시 푸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이제 이 강의는 123페이지, 124페이지만 했는데 문제를 다 풀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오래됐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귀찮아하지 마시고 다 풀어줬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꼭 다시 푸셔야 됩니다.